안녕하세요. KIIP 공도TV입니다. 오늘은 중급 1 3단계 12과 전통 명절 익힘책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11가는요, 이 전통 12가죠. 12가는 이제 전통 명절이에요. 트레디셔널 할리데이. 그래서 전통 명절, 한국의 전통 명절들이 있죠. 며칠 전에 그 추석이 지나갔잖아요.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추석이 지나갔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전통 이제 명절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1번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설날. 설날은 언제예요? 그렇죠. 음력으로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은요. 네, 음력으로 1월 15일을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고요. 추석은 제 음력으로 8월 15일을 추석이라고 합니다. 동지는 보통 양력으로 써요. 그래서 한 11월 한 22일이나 또는 23일 정도에 이제 동지죠. 그래서 한번 그 명절에 무엇을 하는지 볼까요? 세배를 하고, 자,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게 뭐예요? 새해 인사죠. 그래서 세배를 하고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은 설날이죠. 설날에 세배를 하고 새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음, 자, 그다음 자,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뭘 만들고 그렇죠. 송편을 만들고 송편을 만들어 먹고 그래서 언제 송편을 먹어요? 그렇죠. 추석에 먹죠. 그래서 추석에 다 같이 다 함께 송편을 만들어 먹고 또 뭘 지내요? 차례를 지낸다. 이게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제사죠.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에는 아직 언제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자 부럼을 깨는 거예요. 부럼 같은 경우에는 뭐 호두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잣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딱딱한 땅콩 이런 거 땅콩 같은 거 피넛 그래서 땅콩 같은 거 이렇게 딱딱한 견과류 있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견과류를 이제 깨어서 먹는 거죠. 견과류 종류를 이 그 보름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름을 깨는 풍습이 남아있다. 이것은 피부병을 이제 낫게 해주는 거예요. 낫게 해주는 거, 안 생기게 해주는 거. 그래서 아직 언제? 자, 정월 대보름에. 옆집 할머니께서 팥죽을 끓여서 오셨다. 팥죽 먹는 양은 언제죠? 팥죽 먹는 날은 그렇죠. 동지죠. 그래서 동지 팥죽을 끓여서 우리 집에 가져오셨다. 그래서 설날에는 세배를 하고 새 인사를 하고 우리 가족은 추석에 다 같이 송편을 만들어 먹고 차례를 지낸다. 한국에는 아직 정월 대보름에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부름을 깨는 풍습이 남아 있다. 옆집 할머니께서 동지 팥죽을 끓여서 우리 집에 가져오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쓰세요. 송편 언제 먹어요? 그렇죠. 추석에 먹죠. 자, 부럼 언제 먹어요? 그렇죠. 정월 대보름에 먹습니다. 대보름에 먹고 떡국은 언제 먹어요? 그렇죠. 설날에 먹습니다. 자, 팥죽은 언제 먹어요? 그렇죠. 동지에 먹습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 무엇을 먹었어요? 그렇죠. 떡국을 먹었어요. 뭐를?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그죠? 그래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네, 저는
2그릇이나 먹었는데 그럼 2살 더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민수 씨, 한국 사람들은 정월대보름에 왜 정월대보름 뭐 먹어요? 그렇죠. 부럼을 먹어요. 네,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그렇죠. 피부병이 나지 않는 거죠. 걸리지 않는 거죠.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죠? 바란다. 그래서, 어, 바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3번 추석 때 가족과 함께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송편을 만들었어요. 만들기 쉬웠어요. 저는 아직 만들어 본 적이, 이거는 뭐요? 경험. 본 적이 없어요. 자, 오늘 동지니까 같이 무엇을 먹을까요? 그렇죠. 팥죽을 먹을까요? 좋아요. 퇴근하고 회사 앞 식당에 먹으러 가요. 이렇게 했어요. 자,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었어요.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를 1살 더 먹는 거예요. 네, 저는 2그릇이나 먹었는데 그럼 2살 더 많아진 거예요? 민수 씨, 한국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에 왜 부름을 먹어요? 네,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는 의미가 있어요. 추석 때 가족과 함께 송편을 만들었어요. 만들기 쉬웠어요. 저는 아직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동지니까 같이 팥죽을 먹을까요? 좋아요. 퇴근하고 회사 앞 식당에 먹으러 가요. 이렇게 했네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윷놀이를 하다. 윷놀이 알죠? 그죠? 윷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 윷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4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윷을 이제 이렇게 던지는 거죠. 던져가지고, 뭐, 하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도, 2개가 뒤집어지면 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윷, 이렇게 해서 윷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사위 놀이하고 비슷하죠. 연날리기를 하다 키트 있잖아요. 연날리기. 그래서 이제 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킷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겨울이나 이렇게 바람이 윈드가 많이 불 때 이제 연날리기를 하는 거죠. 네, 소원을 빌다. 소원이 뭐예요? 그래서 당신의 소원이 뭐예요? 그래서 소원을 빌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는 어디로 갔어요? 자, 소원을 빌다. make a wish. 그러니까 차례를 지내다. 그래서 차례를 어쨌든 제사를 지내는 건데요. 이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차례를 지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차례를 지내다가 우리 이제 영어로는 이제 지내다니까 일단 풀폼이죠,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그렇죠. 그 조상들에게. 그래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 한국 사람들은 추석 때 뭐예요? 보통 보름달을 보면서 추석 때 뭐예요? 그렇죠. 보름달을 보면서 그렇죠. 소원을 빌어요. 이렇게 해야 돼. 민수 씨, 설날에 슬기와 뭘 했어요? 설날에? 자, 떡국을 먹고 근처 공원에 가서 뭘 해야 돼요? 공원에 가가지고. 그렇죠. 겨울이니까. 공원에서 넓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연날리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죠. 설날에 가족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을까요? 설날에 가족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무슨 놀이? 이거 주사위 놀이처럼 생긴 거 윷놀이. 그래서 설날에 가족들이 이제 다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을까요? 거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가 다 같이 윷놀이를 하면 좋아요. 이렇게 했네요. 영욱 씨, 집에 사과가 있는데 왜 또 샀어요? 사과 있는데 왜 또 샀어요? 네, 추석에는 핵곡식과 핵과일로 이 햇이라는 말이 새로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로 나온 거. 그래서
핵곡식과 핵과일로 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햇사과를 샀어요. 새로 나온 사과를 샀어요. 한국 사람들은 추석 때 뭐예요? 보통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민수 씨, 설날에 슬기와 뭘 했어요? 떡국을 먹고 근처 공원에 가서 연날리기를 했어요. 설날에 가족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을까요? 거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가 다 같이 윷놀이를 하면 좋아요. 영씨, 집에 사과가 있는데 왜 또 샀어요? 추석에는 핵곡식과 핵과일로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햇사과를 샀어요. 이렇게 대화를 완성해 보았네요. 이번에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계 있는 것을 모두 연결하세요. 자, 설날에 하는 거, 추석에 하는 거. 설날에는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달 있잖아요. 문이. 그죠? 그래서 이 달이 이렇게 된 거 이제 보름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름달처럼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설날에 보름달이 떠요. 추석에 보름달이 떠요. 그렇죠. 추석에 보름달이 뜨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니까 설날이고 자, 새해는 다 새해니까, 그죠? 그래서 새해니까,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다, 하다, 그죠?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설날이죠. 다음, 풍요롭고 어반던트 그죠? 풍요롭고 많이 뭐든지 많다 많아지도 그죠? 많아지고 그죠? 다 많다 여유롭다 그죠? 시간이 남다 그래서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한가위니까 추석이네요. 그래서 한가위. 자, 추석의 한국말이에요. 추석은 한자어고 한가위는 순 한국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문법 보도록 할게요. 문법을 보면 자, 어도가 있어요. 이번 if라고 하죠. 아마 만약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앞하고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앞에 하고. 그래서 앞에 행동이나 상태와 관계가 없어요.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관계 없어요. 뒤에 상황이 있다. 앞에 하고 상관없이 이제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어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의 상황과 관계없이 뒤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어도 앞에 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어도는 동사, 형용사 어도. 그 다음에 명사도 어도가 될 수 있어요. 앞에 행동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no relation이죠. 뒤에 상황이 있다. 앞에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상관없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부사 아무리 하고 같이 사용돼요. 아무리 아무리라는 말이 no matter지요. no matter 그죠? 아무리.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리 이렇게 되는 같이 써요. 아무리 어도 이렇게 명사는 어도 명사 받침 없으면 여도 그죠? 그 사람이 학생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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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도 아니면 여자여도 이렇게 있죠. 여자여도 학생이어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자여도 뭐 못 가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이거 보면은 아도, 어도, 또 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는 아오일 때 작다, 작아도, 가다, 가도 받침 있는 거하고 상관없죠. 아프다, 아파도. 자, 먹다는 어죠. 아오 아닐 때, 어나, 우나, 으나, 일 때. 먹다, 먹어도. 가르치다, 가르쳐도. 춥다, 추워도. 그래서 비읍이 워우로 바뀌었죠. 자, 하다는 해도, 공부하다, 공부해도, 피곤하다, 피곤해도, 말하다, 말해도, 말해도 몰라요. 그 사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문제를 볼게요. 100쪽입니다.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어제 새벽 3시에 잤는데 일찍 일어났네요. 저는 늦게 자도 상관없어요. 앞에 늦게 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7시에 꼭 일어나요.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7시에는 꼭 일어나요. 그래서 앞에 상황이나 상황 같은데 노매러 되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감기는 다 나았어요? 아니요. 며칠 동안 약을 먹다. 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먹어도 낫지 않아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여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라우만 씨, 오늘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은데 짧은 옷을 입었어요. 짧은 옷을 쇼츠 블러스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을 때 이렇게 이제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짧은 옷을 입은 거죠. 어떻게 해요? 긴 옷을 이제 입어야죠. 옷을 긴 거. 날씨 추울 때는 긴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긴 옷. 자, 안에 있는 거. 이거는 이 팔이 짧은 옷. 그래서 네, 저는 아무리 춥다, 비읍이죠? 어떻게 해요? 추워도 소매가 짧은 옷이 좋아요. 이게 이제 뭐예요? 소매. 슬리브, 소매가 짧은 옷이 좋아요. 자, 저는 추워도, 저는 추우면 긴 옷이 좋아요. 반대로 할 때는 추우면 이렇게 해야 되죠. 3번 시험 잘 봤어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아니요. 매일 열심히 공부하다니까. 해도 그죠? 시험 성적이 좋지 않네요. 방법이 잘못됐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성적 테스트 스코어가 좋지 않네요. 자, 명절에 보통 길이 많이 막히는데 이번 명절에도 고향에 갈 거예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과 고향 친구들을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길이 많이 막히다. 그죠? 키, 도 이렇게 되는데 요거 두 개 합쳐서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막혀도 꼭 갈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문제들이 자, 어제 새벽 3시에 잤는데 일찍 일어났네요. 저는 늦게 자도 7시에는 꼭 일어나요. 감기는 다 나았어요? 아니요. 며칠 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라우만 씨, 오늘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은데 짧은 옷을 입었어요? 네, 저는 아무리 추워도 소매가 짧은 옷이 좋아요. 시험 잘 봤어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아니요, 매일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성적이 좋지 않네요. 명절에 보통 길이 많이 막히는데 이번 명절에도 고향에 갈 거예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과 고향 친구들을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길이 많이 막혀도 꼭 갈 거예요. 자, 문제를 잘 봤죠? 자, 이번에는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고 커넥트하고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안경을 계속 찾다. 컨티뉴 계속. 자, 비싸다. 한국 뉴스를 여러 번 듣다. 시간이 없다. 꼭 그 휴대전화를 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understand가 안 돼요. 숙제를 꼭 해야 돼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경을 계속 찾아도 어떤 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싸다. 비싸도 꼭 그 휴대전화를 살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도부터 해야 되겠네. 안경을 계속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싸도 꼭 그 휴대전화를 살 거예요. 그래서 비싸도 한국 뉴스를 여러 번 듣다는 디귿이니까 어도를 붙이려면 들어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들어도. 자, 한국 뉴스를 여러 번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자, 아직까지 한국어가 이제 능,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도 숙제를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시간이 없어도 숙제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도 그래서 요 포인트가 이것이 듣다가 들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안경을 계속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싸도 꼭 그 휴대전화를 살 거예요. 한국 뉴스를 여러 번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도 숙제를 꼭 해야 돼요. 해야 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문법 가볼게요. 두 번째 문법, 게되다를 볼게요. 게되다. 외부의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거나 상황이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다른 외부의 영향으로. 그래서 상황이나 상태가 뭐 하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변한 거. 어떤 결과가 생기거나 뭐뭐 하게 되다. 뭐가 되다. 변한 거. 상태가 변한 걸 게되다.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상황이나 상태가 생기거나 또는 변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생기거나 변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어떤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어떤 결과나 상황이 나타나면 게되다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부정문은 게되지 않다, 안 되게 되다, 그죠? 안 하게 되다 이렇게 되고 안 하게 되지 않다 쓰든지요. 그다음에 또 안게 되다 이렇게 말은 주로 말할 때 구에서는 이제 말할 때 사용하죠. 그 과거에는 과거 상태 과거를 나타낼 때는 되었다를 붙이는 거죠. 주로 가게 되었다, 먹게 되었다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거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결국 at last라든지 또 드디어 이제 결국이라는 말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침내 그죠? 마침내 그래서 마침내 이런 일이 생겼다 아니면 드디어 이렇게 생겼다 이런 말하고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결국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결국 죽게 되었다. 아니면 마침내 기다리듯이 마침내 고향에 가게 되었다. 드디어 고향에 가게 되었다. 어떤 상황이 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게되다는요. 받침이 있든지 없든지 다 게다입니다. 그래서 먹다, 먹게 되었다. 가다, 가게 되었다. 잘하다, 잘하게 되었다.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살다, 살게 되었다. 수원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게 됐다라는 말은 게 되어 이렇게 먹게 되어 이렇게 말보다 한국에서는 게 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자,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말을 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거죠. 상황이나 어, 또는 어떤 결과가 변화가 된 거죠. 친구가 연극표를 줘서 연극 퍼포먼스, 연극, 플레이, 연극표를 줘서, 티켓을 줘서 연극을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었다. 지난주에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다 하니까 입원하게 되었다. 자, 반대, 입원하게 되었다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퇴원하게 되었다. 이제 다 치료를 받아서 퇴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학기에 성적이 많이 올라서 아까 이제 성적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포인트가 점수가 잘 나온 것을 성적이 좋아져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스코어 같은 거 이제 성적을 스코어 그레듀에이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적이 많이 올라서 스칼랍십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한국에 뭐 하게 됐다? 살게 되었다. 갑자기 써더니 갑자기 제주도에 눈이 많이 와서 여행을 어떻게 됐다? 못 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되었다 이제 부정문 할 때 부정문을 할 때 못 가게 되었다. 못을 썼습니다. 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하든지 못 가게 되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연극표를 줘서 연극을 보게 되었다. 지난주에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 성적이 많이 올라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한국에 살게 되었다. 에이? 여기 사게 되었다 틀렸네요. 살게 되었다 해야 돼요. 살게 되었다. 갑자기 제주도에 눈이 많이 와서 여행을 못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예전부터 매운 음식을 잘 먹었어요? 아니요. 한국에 와서 매운 음식을 잘 먹게 됐어요. 변했어요. 먹게 돼서 상황이나 이제 또는 결과가 리설트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변화됐어요. 그래서 잘 먹게 됐어요. 영욱 씨를 어떻게 만났어요? 친구가 소개해줘서 만나다. 그렇죠? 만나게 됐어요. 예전부터 안젤라 씨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요. 작년부터 한국어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알게 됐어요. 언제부터 안경을 썼어요? 중학교 때부터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다죠. 쓰다니까 어떻게 해요? 쓰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 키우는 건 정말 힘들죠. 이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깨닫게 됐어요. 무슨 knowledge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은 깨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깨닫다. 그죠? 그래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고마움을 어떻게 해요? 깨닫다. 그렇죠? 깨닫게 됐어요. realize라고도 했네요. 저는 work to라고 했는데. 자, 그래요. 자, 예전부터 매운 음식을 잘 먹었어요? 아니요. 한국에 와서 매운 음식을 잘 먹게 됐어요. 영국 씨를 어떻게 만났어요? 친구가 소개해줘서 만나게 됐어요. 예전부터 안젤라 씨를 알았어요? 아니요. 작년부터 한국어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언제부터 안경을 썼어요? 중학교 때부터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고마움을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계되다 상황과 결과의 변화를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고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before married 부모님과 이야기를 잘 안 하다. 결혼 후 부모님과 이야기를 자주 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결혼 후에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됐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베이비 때 뉴스를 안 보다. 취업 후 뉴스를 자주 보다. 어렸을 때는 뉴스를 안 보았는데 취업 후에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뉴스를 안 봤는데 취업 후에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됐어요. 한국에 오기 전 한국 문화를 잘 모르다. 한국에 온 후 한국 문화를 잘 알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 문화를 잘 몰랐는데 한국에 온 후에는 한국 문화를 잘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 문화를 잘 몰랐는데 한국에 온 후에는 한국 문화를 잘 알게 됐어요. 이렇게 했네요. 작년까지는 요리를 잘 못했는데 요리를 배운 후에는 요리를 잘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작년까지는 요리를 잘 못했는데 요리를 배운 후에는 요리를 잘하게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전 한국어 책을 안 읽다. 안 읽었어요? 한국어를 배운 후 한국어 책을 읽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한국어 책을 안 읽었는데 한국어를 배운 후 한국어 책을 읽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한국어 책을 안 읽었는데 한국어를 배운 후에는 한국어 책을 읽게 됐어요.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결혼 후에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뉴스를 안 봤는데 취업 후에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됐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 문화를 잘 몰랐는데 한국에 온 후에는 한국 문화를 잘 알게 됐어요. 작년까지는 요리를 잘 못했는데 요리를 배운 후에는 요리를 잘하게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한국어 책을 안 읽었는데 한국어를 배운 후에는 한국어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게
한국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센터에 아이들을 위한 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한국어 실력을 위해서 잘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하기 듣고 한번 써볼게요. 자, 성민아, 설날에 뭐 했어? 친척들이랑 뭐 했다고 했어? 라우멘 씨는 언제부터 한국 역사에 관심이 생겼어요? 원래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뭐부터? 계속 보니까 한국 역사가, 스토리가, 역사 드라마가 정말 재미있어요. 이링 씨, 안색이 안 좋아요. 얼굴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어제 잠을 못 잔 데다가 아침도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서 써봅시다. 12과 전통 명절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성민아, 설날에 뭐 했어? 친척들이랑 윷놀이도 하고 떡국도 먹었어. 친척들이랑 윷놀이도 하고 떡국도 먹었어. 써보세요. 친척들이랑 있으니까 윷놀이도 하고 떡국도 먹었어. 됐어요? 성민아, 설날에 뭐 했어? 친척들이랑 윷놀이도 하고 떡국도 먹었어. 됐죠? 자, 이번에 2번 문제 볼게요. 2. 라흐만 씨는 언제부터 한국 역사에 관심이 생겼어요? 원래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역사 드라마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계속 보니까 역사 드라마가 정말 재미있어요. 원래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뭘 보고? 역사 드라마를 보고 관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바뀌었어요. 역사 드라마를 보고 관심이 생겼어요. 관심이 언제부터 한국 역사에 관심이 생겼어요? 원래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역사 드라마를 보고 관심이 생겼어요. 자, 관심이 생겼어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게 됐어요. 하는 부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 드라마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계속 보니까 역사 드라마가 정말 재미있어요. 3번. 이링 씨,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어제 잠을 못 잔 데다가 아침도 먹어서 그런가 봐,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자, 봅시다. 3. 이링 씨,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어제 잠을 못 잔 데다가 아침도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꼭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꼭 하세요. 그죠? 이링 씨,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어제 잠을 못 잔 데다가 아침도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아무리 바빠도, 그죠? 아도. 앞에 하고 상관이 없어요. 바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뒤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꼭 하세요. 이렇게 했네요.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자, 듣기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두 사람은 무슨 음식? 무슨이죠? 무슨 음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죠? 무슨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동지 이야기 하나 봐요. 동지.
동지, 그죠? 그래서 동지는 한 양력 11월, 한 11월 22일 정도 되죠. 동지. 동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이다. 동지는 낮이 긴 날이 아니고 언제요? 밤이 긴 날이죠. 밤이 긴 날. 아, 틀렸네요. 그냥 바로 그냥 문제만 봐도 틀렸네요.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쫓아준다는 의미가 있다. 나쁜 기운. 붉은색은 나쁜 그런 기운을 뭘 보고 이렇게 기운이라고 그래요? 에너지, 그죠? 이렇게 나쁜 어떤 기운을 이 그 좀 나쁜 어떤 기운,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쫓아준다. 이렇게 나쁜 기운은 뭐예요? 뭐 병을 준다든가, 그 가정에 병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쁜 기운이라고 하죠. 그걸 쫓아준다. 그러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 쫓아준다는 의미가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죠? 제이슨 씨는 한국에 온후 팥 알죠, 여러분? 레드빈, 그죠? 그래서 그 팥죽을 예, 그 붉은 색깔 콩이요, 그죠? 콩을 이제 콩인데 붉은 색깔이요. 팥이 있어요. 종류가 곡식의 종류가. 그래서 팥을 좋아하게 되었다. 게 되다고요. 변하게 된 거고요. 변한 거고. 제이슨 씨가 한국에 온 후 팥을 좋아하게 됐다.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팥죽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팥죽을 좋아해서 이거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요? 그렇죠. 이 팥죽에 대한 이야기다, 음식. 그래서 이 팥죽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구나, 이런 알 수 있어요. 자, 들어보면 벌써 우리가 문제를 읽고 문제를 다 풀었네요. 그럼 들어볼까요? 듣기 2.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선생님, 동지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 맞지요? 맞아요. 이날은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동지에 왜 팥죽을 먹어요? 한국에서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쫓아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팥죽을 먹으면 나쁜 것들을 막아준다고 생각해요. 제이슨 씨는 팥죽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팥을 싫어했는데 먹다 보니 잘 먹게 됐어요. 그렇죠. 좋아하게 됐어요. 맞죠? 팥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낮이 가장 긴 날이 아니고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가장 긴 날이고 나쁜 기운을 쫓아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제이슨 씨는 한국에 온 후 팥을 좋아하게 되었다. 맞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동지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그죠? 자, 긴의 반대가 뭐예요? 짧은. 그래서 이상하게 보여서. 자, 긴 날 맞아요. 이날은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어떤 풍습?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풍습 뭐예요? 풍습. 항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죠? 해 오는 거. 그래서 어떤 관습, 습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풍습은. 그래서 대부분 이 풍습을 우리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뭐 관습,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 오는 거예요. 해 오는 어떤, 어, 그런 행동 양식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동지에 왜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왜 팥죽을 먹어요? 한국에서 붉은색은 레드 컬러 있죠?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쫓아준다. 그래서 나쁜 그런 기운들, 악한 기운들을 이제 쫓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팥죽을 먹으면 나쁜 것들을 막아준다고 생각해요. 제이슨 씨는 팥죽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팥죽을 싫어했는데 먹다 보니 팥을 싫어했는데 먹다 보니 잘 먹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팥, 팥을 싫어했어요. 팥을 싫어했는데 먹다 보니 잘 먹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번에는 설날에 하는 것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잘 듣고요. 그다음에 익힘 볼게요. 104쪽 보도록 하세요. 104쪽 김. 다음은 명절 후유증. 자, 후유증이 뭐예요? 그렇죠. 이 지난다 후라는 것은 지났다는 거잖아요. 지난 거. 그래서 그 지난 걸 이야기를 하고요. 애프터죠. 후. 그리고 이 영양이 가는 거예요. 영양 뒤에 지난 다음에 영양을 이제 가는 거. 그래서 후유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after effect라고 합니다. 후유증. 그래서 지난 다음에 생긴 어떤 병 같은 거. 명절 지나면 어떤 병들이 생겼을까요? 어떤 병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증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리설트거든요. 결과인데 읽고 다음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이제 X를 하세요. 명절 그 후유증으로 어떤 것을 경험했나요? experience 했나요? 경험했나요? 같은 걸 응답을 해도 돼요. 복수 응답. 몸이 피로하다. 한 60%가 몸이 피곤해요. 타이어드, 그죠? 몸무게가 늘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몸무게가 이제 늘은 거죠. 그래서 웨이트가 이제 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31%. 자꾸 졸리다. 자꾸 꾸벅꾸벅 졸린 거 저도 지금 너무 졸려요. 그죠? 지금 몇 시예요? 아휴, 1시가 다 돼가네요. 그래도 오늘 일주일에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을 해서 일주일에 2가를 찍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내일도 엄청 바쁜 날인데 제가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이 이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졸려요. 네,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가 졸려요. 일에 의욕이, 그죠? 모티베이션, 의욕, 뭐뭐 하고 싶다, 이게 의욕이에요. 의욕이 떨어졌어요. 이게 18.6%가요. 두통이 생기고, 머리가 아파요. 헤데이크 생기고, 소화가 안 돼요. 밥은 먹었어요. 자꾸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속이 더부룩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다이제스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4.5%가 그랬어요. 조사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직장인 200명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 후유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명절이 지난 후에 겪는 그런 정신, 몸 등의 문제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느끼는 명절 후유증은 몸이 피로한 것이다. 맞죠? 몸이 피로한 거. 명절 후 두통이 생긴 사람보다 몸무게가 늘었다는 사람이 더 많다. 몸무게 늘었다가 많다. 맞죠? 그다음 몸무게가 늘었다는 사람들은 자꾸 졸린다는 사람보다 2배 많다. 2배 맞아요? 20.7%가 2배가 되려면은 한 41.4%가 돼야죠. 아니잖아요. 그죠? 2배가 31.4%니까 이거는 아니다. 2배. 그죠? 2배는 이제 더블이 이제 많다. 2배 이상 많다. 틀렸습니다. 자, 그럼 명절 후유증 예방에 대해서 예방하다, 예방하는 것은 그죠? 예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미리, 미리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예방하다라고 이렇게 하죠. 예방은 안 되게 하는 거. 그래서 미리 뭐 하는 거?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벤션이죠. 예방하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사를 맞아요?
예방 주사를 맞아요. 예방 주사. 그래서 미리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사를 맞죠. 그래서 명절 후유증을 예방하는 방법이요. 예방 방법이 뭐냐? 명절 후유증이 뭐예요? 명절을 보내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몸이나 정신 등의 문제를 말한다. 이렇게 후유증이 뭐예요? 그래서 명절 보내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몸이나 정신 등의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명절 동안 명절 하는 동안 지나치게 많은 excessive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과도한 가사 업무, 가사 업무는 집안일을 이야기하죠. 집안일. 그다음에 장거리 운전, long distance, 그죠? 멀리, 이 장이라는 말은 길다, 멀다는 뜻이죠. 그래서 먼 거리를 운전하는 거야. 장거리 운전.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해가지고 고향집에 가기 위해서 장거리 운전을 한 거죠. 그래서 장거리 운전. 그래서 운전 등으로 기타 등등. 그래서 등으로 피로감, 피로하고요. 피곤해요. 타이어드, 피로감, 소화불량, 소화가 안 돼요. 두통, 머리가 아파요. 두통 등의 심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명절 동안. 자, 이게 이런 증상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런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명절 음식을 준비하거나 과도한 가사 업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을 할 때,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일을 할 때, 명절 음식을 만들 때, 또 운전을 할 때, 한두 시간마다 몇 분씩? 10분씩, 10분 정도씩 휴식을, 레스트 타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나도 휴식을 취해야 될까 봐요. 그렇죠? 이게 취하다는 것은 휴식을 하다. 그리고 스트레칭 알죠, 여러분? 피곤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스트레칭은 저는 스트레칭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라이트한 운동을 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피로를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리커버리를 하는 거죠. 회복이라는 것은 피로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피로를 없애는 거. 명절에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몇 끼 음식을 먹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루에 3끼 음식을 먹죠. 3번 아침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또 점심밥 먹고 그 다음에 저녁밥 먹죠. 그러면은 이게 몇 끼를 먹어요? 하루에 3끼를 먹죠. 그래서 우리는 한 끼,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한 끼 정도는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계속 명절에는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니까 한 끼는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소화불량의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절 그 후유증을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네요. 예방하는 방법. 이제 그 음식하면서 또 운전하면서 한두 시간마다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또 명절에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니까 한 끼는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한 끼는 우리 세 끼 먹으니까 한 끼는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이제 소화불량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로 회복하는데 스트레칭, 소화불량 문제 예방하는데 한 끼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음식하거나 운전할 때는 한두 시간마다 10분씩 휴식하는 거. 이렇게 명절 후유증 예방 방법을 이야기를 했네요. 자, 명절 후유증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닌 것은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절 후유증은 뭐가 생겨요? 그렇죠. 명절 후유증은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두통 같은 걸 이제 두통, 소화불량, 몸무게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몸무게가 늘죠. 그죠? 그래서 몸무게가 늘다.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명절 후유증은 몸과 정신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정신에 문제가 명절 후유증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명절에는 고기보다 과일을 더 많이 먹게 된다. 이건 아니죠. 명절에는 하도 고기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과일을 그래도 한 끼는 과일을 먹으라고 한 거죠. 이게 틀린 말이에요. 명절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죠?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엔 쓰기 볼게요. 여러분 고향에는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한국의 명절과 여러분 고향의 명절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명절 이름 한국의 명절 뭐 설날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분 고향의 명절은 또 뭐가 있는지 쓰고 날짜 음식 쓰고 그 음식을 먹는 이유 그다음에 풍습 한국의 명절과 고향의 명절을 비교하는 글을 써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시간 나면은 3단계도 이 그 쓰기만 한번 쭉 써서 이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익힘책만 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 명절 한번 볼게요. 베트남 명절. 이제 베트남 명절 이름은 떼시라고 하는데요. 그 설날을 그 베트남으로 이제 떼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그래서 날짜는 음력 1월 1일이고 음식은 반증을 먹는다고 합니다. 왜 반증을 먹냐면 그 음식을 먹는 이유는 조상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할아버지를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가신 옛날에 이제 사셨던 할아버지들. 그다음에 풍습. 그러면은 어떤 풍습이 있고, 자, 어떤 커스텀 같은 게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 대청소를 하는데요. 청소를 다 많이 온 집안을 청소하는 걸 대청소라고 하죠. 대청소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면 지난해에 일어난 안 좋은 일은 없어지고 좋은 일이 집에 들어온다고 믿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복숭아 나무하고 그리고 여러분 복숭아 나무 알죠? 그죠? 복숭아 여러분 알아요? 한국 복숭아 너무 벌써 입에 침이 고이네요. 먹고 싶어서. 복숭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먹지도 이번에 한 번만 먹었네. 그죠? 그래서 복숭아 하고요. 매화나무, 매화 여러분 알죠? 매화. 매실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실 만드는 매화나무. 그래서 베트남에는 복숭아 나무하고 매화나무를 산대요. 산다고 해요. 복숭아 나무는 건강과 돈을 의미하고요. 건강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거죠. 돈. 머니를 의미하고 매화나무는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자, 또 세 번째는 설날에 집에 갈 때 다른 사람 집에 갈 때 꼭 연락을 하고 방문해요. 왜요? 설날 다음 날 이후에 첫 손님, 퍼스트 게스트를 첫 손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집에 연락 없이 찾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손님이 오는지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꼭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해야 돼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첫 손님으로 가면 1년 내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잘 물어보고 가야 되죠. 자, 베트남의 명절 중 하나는 설날이다. 이날은 음력 1월 1일인데 베트남어로 떼시랑도 일주일 정도 휴가인가 봐요. 일주일 정도. 우리는 연휴가 한 3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베트남은 일주일이나 되나 봐요. 이 일주일 정도 쉬어서 사람들이 고향에 많이 간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반증을 만들어 먹는다. 아, 반증 이제 우리나라 하면 추석에 설날에 떡국 먹잖아요. 또 추석에는 송편 먹죠. 그래서 반증을 만들어 먹는다. 반증을 먹는 이유는 자, 반증을 먹는 이유가 조상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붙였죠. 설날에는 먼저 집을 대청소한다. 대청소를 해요. 왜냐하면 집을 깨끗이 청소하면 좋은 일이 집에 들어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좋은 일이 집에 들어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숭아 나무나 매화 나무를 산다. 아, 그래요. 복숭아 나무는 건강과 돈을 의미하고 매화 나무는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베트남에서는 설날에 다른 집을 방문할 때 꼭 연락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 왜요? 베트남 사람들은 설날 이후 첫 손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집에 연락 없이 찾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베트남 이야기를 했네요. 베트남의 설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의 설날과 베트남의 설날을 비교하면서 쓰면 딱 좋겠네요. 좋은 자료죠. 그래서 베트남의 명절 중 하나는 설날이다. 이날은 음력 1월 1일인데 베트남으로 떼시라고 한다. 설날 전후로 일주일 정도 쉬어서 사람들이 고향에 많이 간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반증을 만들어 먹는다. 반증을 먹는 이유는 조상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설날에는 먼저 집을 대청소한다. 왜냐하면 집을 깨끗이 청소하면 좋은 일이 집에 들어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좋은 일이 두 번 써졌네요. 자, 그리고 복숭아 나무나 매화 나무를 산다. 복숭아 나무는 건강과 돈을 의미하고 매화 나무는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가 있다. 베트남에서는 설날에 다른 집을 방문할 때 꼭 연락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설날 이후 첫 손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집에 연락 없이 찾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썼네요. 자, 여기 두 번 반복됐으니까 여러분 한 번만 쓰면 돼요. 제가 이거 보면서 또 많이 수정해야 될 것들이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문화와 정보입니다. 강릉 단오제예요. 강릉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강원도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서 단오제가 있거든요. 단오날에 하는 페스티벌이에요. 제라는 것은 축제라는 뜻이고 또 이렇게 리트 제사라는 뜻이에요. 제사. 축제가 이렇게 제사에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서 단오제 중에서 강릉 단오제가 제일 커요.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단오제 보세요. 그 단오제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옷을 입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남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는 뭐 하고 있어요? 그네뛰기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죠? 어떤 공연을 보고 있어요? 탈춤 공연을 보고 있네요. 이거 단오날에 하는 거 다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단오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단오는 한국에서 4대 명절 가끔씩 물어봐요. 4대 명절이 뭐냐고. 한국의 4대 명절을 이야기해서 그럼 여러분은 뭐 정월 대보름 막 이런 것도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4대 명절은 설날하고 한식하고 단오하고 추석이에요. 웬 한식? 여러분 그죠? 헷갈리죠? 한식은 봄 정도 되기 전에 이렇게 좀 차가운 4월 달 정도인데요. 4월에 이렇게 차가운 그 음식을 먹는 날이에요. 한식. 그래서 설날하고 한식하고 단오하고 추석이 4대 명절이에요. 한국의 제일 중요한 important traditional holiday라는 뜻이죠. 중요한 명절이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이에요. 그 중에서 단오는 며칠이에요? 음력 5월 5일이에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하면 음력 5월 5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1년 중에서 왜 그날이 단오냐면 1년 중에서 만물에 그래서 어떤 모든 물건들을 이제 만물이라고 하죠. 모든 사물이죠. 그래서 만물의 기운이 이 에너지가 가장 강한 날이에요. 베스트 스트롱한 날이죠. 그래서 만물에서 나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창포물에 창포가 뭐냐면 여러분 아이리스라고 하더라고요. 창포라고 그 플랜트인데 어디에 있냐면 물가에 시내 물가에 이렇게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 식물이 창포라는 식물이 있는데 뭐 아이리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었으며 남자들은 뭘 하고 씨름을 하고 여자들은 뭘 했어요? 그네를 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어가 어떤 의의가 있죠. 단어가 어떤 의의가 있냐면 4대 명절이라는 거고 언제냐고 그다음에 왜 그날이냐고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고 풍습 음식을 만들어 먹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고 또 어떤 놀이를 하냐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탄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자, 강릉 단오제에 요즘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 강릉 단오제는 강릉이라는 그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단오 때 행해온 축제인데 한국의 단오 축제 중에서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가장 유명해요. 페이머스를 한 거죠. 유명한 거고 스케일도 규모도 크고 스케일도 아주 크고 내용도 다양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면서라는 건 자인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된 거죠. 민속 놀이로 축제도 되면서 놀이예요. 민속 놀이로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문화유산은 뭐예요? 알고 있죠. 수원 화성. 여러분 이번에 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수원 화성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유산은 뭐가 있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무형유산은 뭐냐? 무형이라는 것은 노폼이죠. 모양이 없어요. 무형유산은. 그래서 형태가 없는 그래서 무형 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그 cultural 이제 헤리테이지인데요. 그 인tangible 그래서 모양이 없는 거, 모양이 없는 노래, 춤, 축제 이런 것들을 무형이라고 해요. 노래라든지 또는 춤이라든지 또는 축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형이라고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강릉 단오제는 온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이면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됐어요. 무형유산이 되면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 되면서 이것은 온 주민들의 축제도 되면서 세계의 축제도 되는 거죠. 세계가 지켜야 될 문화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의미를 갖게 됐죠.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마을 공동체 신앙,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의 그런 페이스, 신앙을 바탕으로 풍년, 농사가 잘 된 것을 보고 풍년이라고 그래요. 풍년, 농사가 잘 되는 거. 그래서 굿 하비스트, 풍년이라고 하죠. 풍년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흉년이죠, 흉년. 풍년의 반대말은 흉년, 농사가 안 된 해를 보고 흉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많게 된 걸 풍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풍년과 지역의 안전을 기원했어요. 플레이를 한 거죠. 기원하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마을 공동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마을의 신앙으로 해서 풍년과 지역의 안전을 기원했는데 현재 오늘날 레스트 강릉 단오제에서도 매년 그래서 매년 그 풍요를 바라는 그 굿하비스트를 바라는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공연을 올리고 퍼포먼스를 올리고 또 참가자들을 위한 여러 행사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릉 단오제에서는 이제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공연을 하고요. 참가자들을 위한 이제 행사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강릉 단오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읽어봤어요. 그래서 한국의 4대 명절은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이다. 그 중에서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1년 중에서 만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다. 그래서 만물에서 나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었으며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탔다. 강릉 단오제는 강릉 지역에서 단오 때 행해온 축제로 한국의 단오 축제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규모도 크고 내용도 다양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민속놀이로 널리 알려져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이 되었다. 이에 따라 강릉 단오제는 온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이면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마을 공동체의 신앙을 바탕으로 풍년과 지역의 안전을 기원하였다. 현재 강릉 단오제에서도 매년 풍요를 바라는 제사와 공연을 올리고 참가자들을 위한 여러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자, 단오는 언제입니까? 네, 음력 5월 5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력 5월 5일로 1년 중에서 만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단오의 풍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물에서 나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었으며, 자,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탔습니다. 그래서 만물에서 나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었으며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탔습니다. 한국의 단오 축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단오 축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는 강릉 단오제입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강릉 단오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의미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강릉 단오제는
자,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 되면서 온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이면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강릉 단오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됩니까? 자, 강릉 단오제에서도 매년 풍요를 바라는 제사와 풍년과 지역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와 공연을 올리고 참가자들을 위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년과 지역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와 공연을 올리고 참가자들을 위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도 한국의 강릉 단오제와 비슷한 지역 축제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물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런 어떤 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자, 그럼 단오는 언제입니까? 네, 음력 5월 5일로 1년 중에서 만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단오의 풍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물에서 나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었으며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탔습니다. 한국의 단오 축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는 무엇입니까? 강릉 단오제입니다. 강릉 단오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 되면서 온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이면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강릉 단오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됩니까? 풍년과 지역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와 공연을 올리고 참가자들을 위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도 한국의 강릉 단오제와 비슷한 지역 축제가 있습니까? 네, 우리 고향에도 물 축제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황소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안전과 또 풍년을 위해서 아니면 조상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고향의 축제를 함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12과 전통 명절 자,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듣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전통 명절은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계속 그 1단계, 2단계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리고 또 4단계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통 명절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단오에 대해서 단오제가 강릉 단오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것도 좀 많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 또 센터에서 다들 화이팅 하세요. 자, 그럼 다음 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